모자는 여자들이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라는 이름을 끌어낸 장풍과 풍수라는 말인데 장풍과 풍수를 배우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찾아온 곳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도농리에 있는 중봉 조원 선생님 묘소에 찾아왔습니다. 선조들의 전통 지휘관인 풍수학에 있어서 풍수의 기본인 장풍과 득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중봉 조원 선생님의 이 장풍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장풍국이라는 것은 바람을 갈무리해서 이 공간을 생기롭게 한다 하는 풍수의 장풍에서 나온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수는 크게 음택과 양택이 있는데 특히 이 장풍국은 풍수학에 있어서 가장 살풍을 피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는 음택 공간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풍국에 있어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봉 조원 선생 묘소 보면 앞산이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산이 내가 온 산과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압감을 주는 공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풍수학에서 입수를 굉장히 나의 출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기는 소조산인 금적산에서 내려오다가 쭉 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가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을 직접 온 용이 아니라 횡으로 내려왔다 해서 횡용 입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내리막이죠. 옛날에 흙이 이만큼 있었어요. 지금 이 높이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흙이 어디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가 포크레인이 와서 움직여 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모습을 못 보면 위성 지각 또는 지각. 네. 위성 맞습니다. 위성이라고 하고요. 아주 가장 약하고 줄기가 한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약한 데는 그럼 우리 신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온 계단을 보시면 영모제까지 내려가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그쪽으로 꺾었어요. 그러면 우선용이 맞죠? 밝은 곳이고 물이 들어와서 침범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적 공간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론에 너무 집착하면 진실을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그건 맞아요. 여러분의 조상 선대 산소가 보면 소나무는 잔뜩 컸는데 앞을 가려놓고도 안 쳐. 그거는 사실 풍수의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속가서라도 저 앞이 명당이 시원히 보여야 돼요. 왜? 장풍국이기 때문에 명당은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과거의 공간을 찾아왔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칠 건 치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나의 선산에 아무리 소나무가 아름다워도 옮기던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 어쨌든 여기는 핵심이 장풍국과 횡룡입수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건 사격에서 지금 여기 화마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어느 분이 저게 목성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죠. 근데 저 밑에서 볼 때는 목성에도 가까운 듯한데 여기 올라오니까 또 다르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명당이라는 개념이 밝을 명자가 날일자와 달월자의 합성어죠. 빛이 항상 밤낮으로 비춰지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즉 여기는 생기로운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그 밑에는 호체의 지와 지금 같은 산이 있어요. 금성산이 있고 밑에 토성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래 밑에 이 정지용 생각 중에서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생겨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와 아름다운 남자가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지금 못 보고 가는 것이 아쉽지만 안채에 가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을 들어오시면서 뒤를 바라보시면 이게 대열이 정면에서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람의 소통길이 좌측으로 흔들려 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즉 바람길은 물길이고 물길은 곧 나의 재물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가서 앉으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이 유정수 생각 우리 여기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안채라고 하고요. 왜 안채라고 하냐면 여자들만 연결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소득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정수 생각은 1600년대 조선시대에 삼정승이라고 해서 김정수, 통장군이 지내셨던 서민의 친정 아버지가 1918년도에 25,500원을 주고 그 당시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 이곳에서 26살까지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바라보시는 이쪽에서는 그 시절에도 염석이가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천석권이 아니고 만석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공간은 거의 평지와 같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양택을 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뭐라겠죠? 뭘 보고 져요? 햇빛. 물. 그렇죠. 대산임수. 전차 구간. 전저후보.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십시오, 지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22학번 신도영입니다. 신도영 양에게 심리적으로 내가 앞을 볼 때 멀리 양택은 튀어야 돼요. 음택은 가둔다고 생각하면 양택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이 막히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대부고택에 가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안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시 보죠. 그 안채의 높이가 제일 높죠. 지붕 높이가 제일 높잖아요. 서열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죠. 지금도 그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채에서는 음과 양이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얼라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공간에서 앞을 보고 앞산 대문을 봤을 때는 그 높이가 나보다 높아야지 않아야 된다. 이유는 뭐겠어요? 양택의 첫째 글자는 양이죠. 양은 볕양 있잖아요. 볕이 내 앞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집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려면 앞에 집이 여기 집 대문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당이 좁겠죠. 좁지 않은 명당을 확보하려면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면 똑같은 건물 높이를 줘도 지대가 비스듬하게 되면 여기가 낮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평지질 때는 여기를 평지 높이를 적당했으면 여기는 기단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높고 앞이 낮은 전저후보를 만들어냈죠. 아까 해설사님께서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누가 그래요? 이학번 대표님 연희입니다. 대표는 안 줘야 되는데 이미 선정됐대. 이면이 하부님이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왜 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나요? 폭풍우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안 사람들은 뭐 치마를 입거나 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선물 뺏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안채는 이렇게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고 있죠.
저 앞에 둥근 금성산을 여기서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는 곳에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미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그러면 모든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물이 흘러가면 결국 여기 바다가 어디가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데가? 안에 저기 빠져.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의 역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은 또 어디로 갔어? 일로 가죠. 물로 가죠. 여기 나중에 나가시면 궁금하겠지만 문이 이렇게 딱 정면인데 또 정문이 저쪽에 또 있어. 이쪽을 꺾여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짓 때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풍수적으로 보면 대산임수, 전조구, 그 다음에 견차 구간.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다 보니까 넓어. 모든 마을의 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좁죠. 그래서 돌덩이라도 하고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좁게 된 그런 공간인데 들어가서 싹 넘어가면 어우 굉장히 평탄한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죠.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아름다운 명당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치대는 이 공간 어르신께서 많은 사람들과 승리도 즐기고 사람들 데려다가 음악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면서 승리를 즐겼던 곳인데 밑으로 물이 흐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 정원의 핵심은 집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연못이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자매가 수식이 되게 돼요. 여성들이 놀랄 일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자매를 살리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자매가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살리는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다 하는 개념으로 잠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공간 위에 있는 저 공간은 별도의 공간이고 가수원이 있어요. 가수원 너머는 향교가 있고 옥천 향교가 있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단 한 번에 평탄지를 만들고 저희가 조금 더 평탄지를 만들고 그 자체에서도 또 역시 견적이고 이런 개념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1층만 갖고 있지만 중국은 2층, 3층이 있죠. 그래서 이거 양측사묘 보면 2층일 때 1층이 다 달라요. 아파트 보는 법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내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가르치진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바라보면 저 산 지금 보세요. 저 산 동그랗게 보이죠? 아주 아미 금성으로 기가 막히게 이쁘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향은 나의 미래다. 우리가 풍수적으로 해야 될 건 차가 이쪽이에요. 대부분 어디 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런데 물이 이쪽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물이 이렇게 해서 흘러서 천천히 흘러가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늦게 나가라는 거예요. 대문도 늦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저쪽에서 오니까 저쪽을 먼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의할 때. 이쁜 여자가 내 옆에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 봐야죠. 그거 보지 못하면 기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여기 육정관 요소를 한번 살짝 갔다 올까 지금 말까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여기 나가서 바로예요. 더 가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것을 정면으로 보는 게, 여기서 보면 좀 삐딱하죠. 근데 거기서는 정면으로 저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말놀림인데, 이 말놀림이라고 했습니다. 저걸 보면 내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저기서 보면 저게 정면으로 보여요. 여기서는 왕비가 나왔는데 저기의 개념에서는 대통령이 나왔다, 왕이 나왔다 이렇게 개념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옥천이란 마을을 이 시를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너무 산수라고 하죠. 산과 물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산 모양은 아이들의 엉덩이 모양처럼 너무 토실하고 어떤 험난한 것도 없고 물 색깔도 너무 맑고요. 그런데 이제 유경수 생가를 처음 와봤는데 딱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넓은 생가가 있나,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왔었는데, 물론 부잣집 딸이라는 건 알았어요. 부잣집 딸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큰 부잣집 딸이라는 거는 또 처음 느꼈고, 또 안채, 사랑채, 또 소실채를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저는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뒤로 가봤는데 어떤 맥의 흐름도 좀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마을도요. 너무 좋고요. 좋다고 표현이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좋은 네. 말씀인데요. 네. 이렇게 부자가 부자 노릇을 했는가? 부자면 부자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봉사를 좀 많이 하셨는지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 시절에는 다 못 살았잖아요. 네. 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본받은 일을 하셨는지, 그렇죠. 예, 또 그것 또한 궁금하긴 하네요. 네. 왔으니까 들어보고 싶네요. 네. 또렷이 보이죠? 또렷이 보이죠? 그러면 그 또렷이 보이는 것은 그 기운이 나한테 어떻게 된다? 내가 지금 대통령을 눈앞에 만났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리가또. 예. 그 가장 강한 기운을 내가 눈앞에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풍수의 핵심은 명당이죠.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나 가장 그런 좋은 공간도 뭐가 필요해요? 주변에 청룡의 기운과 백호의 기운과 기작의 기운과 현무의 기운이 더불어서 사방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8방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방에서 빙 둘러서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이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좌우가 부족하고 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미래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 앞산이 뚜렷하게 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 내가 닮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제 풍수는 그 사람의 생전 삶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명당이라는 게 햇볕이 들어오는 곳이 명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청령도 그 사방에서 지금 이 살장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여기가 재물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고 명당 자리라서 그래서 후손들이 재물 쪽으로 발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살아 생전 그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네,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다리산이에요. 다리. 근데 우리가 발음하면 뭐죠? 다리죠. 다리라는 게 뭐냐면 달, 응달, 양달할 때 달. 그래서 개족산이나 이런 족자가 들어간 산은 과거에는 무슨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는 뭐예요? 개족산 할 때 개는 각개자죠. 응봉산 할 때 응은 매응자고. 새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풍수현공명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때 새가 들어가면 우리말로 새예요. 새. 매도 새, 봉황도 새, 닭도 새. 그러니까 새에다가 족이 들어갔으면 새달. 결국 뭐냐면 해 뜨는 땅, 양달, 배달, 아사달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달. 예. 그러면 저 산이 바로 다리산이다. 그럼 달산이라는 얘기예요. 다리산, 달산이라는 거고 높다는 산이고 고산이라는 거고. 밀양박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산을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산이라는 곳에서 박씨 집안의 사람들이 여기다가 묘를 썼다. 여기는 밀양박씨의 묘지터다. 자, 이제 규맥이 이렇게 청룡이 저쪽 그 외가의 청룡이 이렇게 해서 이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집이 우암 송시열이 어릴 때 8살까지 살던 집 서에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곳이 열린 공간이고 여기서 저기를 바라봐도 열린 공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저 높죠? 높은데 왜 열린 공간이 될까요? 앞산이 높아도 멀리 있으면 내가 견딜만 한 겁니다. 강도가 저 멀리에 있어도 내가 거리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듯이 등압을 들받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시면 모든 물이 흘러서 절로 나가는데 앞에 산이 2개 조그마한 거 있죠. 여기에 우암 선생님 전맥이 유모가 젖을 먹여줬던 유모가 거기 누워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암 선생님이 제사도 지내주고 그 아들도 유도해줘요.
옛날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다? 인간에 대한 매료가 굉장히 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서 왕구실력 같은 데 보면 양반들 대상문을 많이 나오죠. 나쁜 쪽으로 얘기하죠. 조선시대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죠. 앞산에 대한 거, 구곡수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수구사를 막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청룡 끝부분에 있다. 그럼 청룡 끝부분에 있는 터에서 뭐가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에? 숫자 위에 있는 일청을 봅니다. 숫자 위에 있는 일청이 뭡니까? 오로 돼 있죠. 말띠. 그러면 오향에 용상팔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가 있습니다. 닭유가. 용상팔살은 이쪽인데 팔로사로 황천살은 이쪽이에요. 저 3층에는 뭐가 있냐면 오행이 서져 있죠. 뭐 목화, 금수 이런 게 중간중간에 써져 있어요. 3층은 명칭이 뭐냐면 삼합오행이에요. 삼합오행. 목의 기운이 있는데 그 목의 기운의 단계가 생왕묘 중에 뭐라는 거예요? 생이라는 거지. 그러면 왕에 해당되는 것은 묘죠, 그죠? 해묘미 중에 묘잖아. 묘는 동쪽방이니까 기본적으로 목 기운이 왕한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오행에서도 묘는 간묘, 그죠? 묘는 지지오행으로 뭡니까? 목이라고 알잖아. 그냥 목이잖아. 근데 해는 순대. 여기서는 목 기운으로 결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 결합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의 기운이라는 거야. 낼게요. 생좌, 생향일 때는 무슨 운이에요? 생좌, 생향. 생광묘 중에 손, 그렇죠. 그 다음에 왕좌, 왕향일 때는 귀. 그 다음에 묘자, 묘향일 때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삼합오행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좋으니까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야, 나는 저기 자식만 있어서 안 돼. 그 자식만 많으면 뭐 할 거야?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도 나와야 되고 집에 돈도 좀 있어야 입에 거무줄 안 치지. 이런 거 쉽잖아요. 난 세 개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집을 세 채를 지어야 돼요. 집을 세 채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은택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손에 해당되는 방위를 놓고 양택은 귀에 해당되는 방위를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청고는 뭘로 놓으면 되겠죠? 묘자, 묘향으로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은 다행히 보니까 약간 아까 우리 안박사 얘기할 때 왜 저 지금 비석이 약간 뼈딱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건물이 집값이 아니고 저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집터가 저렇다면 약간 삐딱한 거잖아. 그죠? 대체로 보면 내가 지금 안 돼봤지만 대체로 보면 약간 이게 직각으로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했던 것들은 대체로 그러한 어떤 삼합적인 그런 의도들이 있다고 보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인철 교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